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IB 영어 과정에 길고 어려운 소설이 아니라 처음 영어 소설을 접하거나 IB 과정을 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비교적 얇고 쉬운 소설을 가져왔어요. 실제 국제학교 중등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아마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원서의 제목은 Of Mice and Men,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생쥐와 인간, 쥐와 인간입니다. 비룡소에서 번역 출간되어서 두껍지 않은 책으로 쉽고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원서는 정말 이렇게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매우 작고 가벼워서 책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출간된 번역본의 경우도 두껍지 않아서 방학 기간 중에 IB 과정을 대비하거나 또 문학 비평 연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처음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소설이에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The Giver, 기억 전달자 소설의 경우는 디스토피아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의 사회가 배경이어서 IB 영어 과정에서 중시하는 역사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리고 인물들을 공부하기 좋은 소설을 한 권 공부하는 것도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고 국제학교의 영문학 에세이 과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제가 오늘 이 소설을 정한 이유는 한 사건과 한정된 장소에서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내 분석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소설이어서인데요. 그러면 먼저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소설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주인공, 스토리, 인물 간의 갈등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각 인물들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인물에 대한 분석은 영문학 에세이 안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소설의 작가인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소설이 쓰인 배경은 아마 경제 대공황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작가로 미국은 경제 대공황 시기, 즉 1930년대쯤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작가 존 스타인백도 부모님을 도와서 농장일이든 또 집안일이든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어렵사리 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도에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또 부모님의 농장일을 거두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존 스타인백의 작품에는 유독 이렇게 농부들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소설 안에 주인공인 이 두 친구, 조지와 레니, 이 두 친구는 여러 농장을 떠돌면서 힘든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농장 잡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 했고 또 같이 농장 일을 하면서 작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함께 의지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레니는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비록 덩치는 조지가 이렇게 훨씬 작고 레니는 무척이나 큰 덩치에 힘이 아주 셌지만 조지가 거의 부모님처럼
레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니는 가능하면 조지의 말을 잘 듣고 조지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니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이 소설을 보면 처음에 두 인물이 전에 일하던 농장에서 레니의 실수로 그 습관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농장을 찾아 이동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중반부는 이 두 친구가 새로운 농장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적응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중반에서 후반부까지는 그 새로운 농장 안에 다양한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과 해프닝이 그려지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그 앞에 암시가 있었듯이 이 레니의 실수로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좀 그 공황 시기에 어떤 현실적인 노동자들의 모습이나 척박한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가는 본인도 농장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고, 당시의 농장의 풍경이나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숙소, 또한 심지어 그 복장의 단추 모양이나 소재까지도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마치 우리가 1930년대쯤에 그 대공황 이후에 그 여러 농장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노동자가 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냈던 숙소에 대한 모습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고, 한 숙소 안에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도우면서 이 소설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이 쥐와 인간,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쥐를 들으면 과거에 그 영국 및 유럽에서 유행했던 전염병인 패스트가 떠오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쥐는 아니고 마치 한 마리 작은 쥐가 뭐 죽거나 발에 치이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듯이 그렇게 가족도 없이 연고도 없이 떠돌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던 이 두 친구, 조지와 레니, 그리고 당시에 서민들이 당했던 고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니는 덩치가 무척 크고 힘이 정말 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능장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놀림감이 되고, 이 두 사람이 소설 안에서 친구로 그려지지만 사실 결말을 보거나 하면 조지가 정말 레니를 참된 친구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인 농장을 마련할 돈을 빨리 모으고 나중에 농장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레니를 건사해서 함께 다닌 것인지, 주변 사람들의 의문과도 같이 독자들에게도 반신반의하는 의문을 안겨주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초반부는 두 친구가 새로운 농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레니의 그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부드러운 걸 너무 좋아해서 동물이든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의 옷이든 머리카락이든 부드러운 걸 보면 참지를 못하고 만지고 손에서 가지고 놀다가 작은 짐승들은 죽게 하고, 혹은 그 여성들이나 친척들에게 그 성희롱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신고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레니의 그 부드러운 동물이나 부드러운 것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웃 여성의 드레스를 만지다가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서 두 사람은 간신히 하수구에 숨어서 밤을 새고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었고 너무나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농장으로 가는 먼 길을 며칠을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조지가 레니에게 말하는 방식, 아무래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니까 욕설도 등장하고 또 어린애 타이르듯이 하고 다소 무시하는 그런 말투가 나오고, 또 레니는 끊임없이 조지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아이처럼 기가 죽은 모습으로 대답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그려집니다. 이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지가 레니를 건사하면서 참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레니도 친가족 이상으로 조지를 의지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제 소설의 중반부에 두 사람이 새로운 농장에 도착했는데, 그 농장의 주인은 그동안 여러 사람을 부려왔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심이 있고 그렇게 야박하거나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농장 주인들이 신고 있는 굽 높은 부츠를 신고 두 사람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바로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농장 주인집의 아들이었는데요. 체구가 무척 작은데 호전적인 성격.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시비를 걸고 기분이 나쁘다면서 싸움을 걸고 때리고 이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왠지 레니와 그 농장집 아들 사이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농장집 아들은 아마추어 권투 선수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복싱에도 능했지만 자신이 체구가 작은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심했기 때문에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가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동네에서 싸우고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장 주인집 아들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신부와 함께 농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나이가 어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아무래도 산속의 외진 농장에서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대화 상대가 없어서 농장 안에서 일하는 그 여러 인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남편에게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부인을 계속 찾아다니고, 부인도 남편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 조지는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레니에게 그 농장 주인의 며느리를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본인도 얽히지 않게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소설의 배경도 있지만 각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인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농장에는 반장 역할을 하는 오래 일해온 숙련된 마부인 슬링, 온유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의 아들의 이름은 컬리였어요. 컬리, 그리고 컬리의 아내, 그리고 그 농장에서 전부터 일해왔지만 일하다가 사고로 손을 잃고 심부름을 하면서 그 농장에 붙어서 살아가는 캔디라는 그런 노인. 이 노인이 그 조지와 레니가 처음 농장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사람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 농장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소설이 중간 부분이 다소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되고 나이가 많아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부들인 조지와 레니와 가까워져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 지기이자 그 흑인 노동자였던 크룩스가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백인과 유색인종이 함께 숙소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크룩스는
다소 그 백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나 열등감을 가진 채로 그 마국간 뒤에 그 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작은 헛간에서 단독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적의가 없는 레니에게 차차 마음을 열고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흑인 노예에 대한 문제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성격이 뭐랄까요? 호탕하다고 해야 할지 인정이 없다고 해야 할지 그 캔디 노인이 오랫동안 기르던 늙은 개가 있었는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그 개를 쏴서 죽이고 마지막에도 이 소설의 비극적인 장면에서 농장 주인의 아들인 컬리와 함께 동조하면서 도대체 왜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나 하면서 자신의 그 몰인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갈등이 생기게 된 이유는 농장 안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농사일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잘 지내고 또 조지 같은 경우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또 손해를 안 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뭐 나름 잘 둘러대기도 하고 자신들을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농장 생활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 레니는 조금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도 눈치를 채고 그냥 뭐 봐주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컬리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이 레니가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부인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시비를 걸고 급기야는 주먹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니는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그 컬리의 주먹을 막다가 그만 컬리의 주먹을 뼈를 부서뜨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컬리는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아버지에게는 이르지 않았지만 레니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컬리의 부인은 자꾸만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같이 순수한 레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뭐 자신의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옷이나 머릿결을 만져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동무를 삼으려고 해요. 이 소설 안에 보면 이 컬리의 부인의 행동이 얌전하거나 단정하지 못하고 여러 이성이랑 어울리면서 이런 농담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소설 안에 갈등을 유발하는 복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옷이나 머릿결이라고 하니까 뭔가 짚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소설의 제목, 쥐와 인간. 그리고 레니가 이전의 농장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아가씨들의 부드러운 옷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나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쫓겨나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땅을 사서 자신들의 농장을 꾸리고 싶었던 조지는 수시로 레니를 교육하고 또 그 농장 주인의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또 이 컬리의 아내는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레니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레니도 처음에는 조지의 경고 때문에 이 컬리의 부인을 멀리하지만 레니는 예쁘고 부드러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뻐하던 강아지들이 죽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혼이 나서 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 컬리의 부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드러운 벨벳 드레스나 또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그만 실수로 그 컬리의 아내의 목뼈를 부러뜨려서 결국 그 아내는 죽게 됩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레니는 정말 덩치가 크고 힘은 셌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를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지의 말대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농장을 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나 강아지를 기르는 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자신이 좋아했던 그런 작은 짐승들이 힘 조절이 안 돼서 쓰다듬어 주다가 죽게 되듯이 결국 컬리의 아내도 자신이 먼저 다가와서 머릿결 자랑을 하면서 만져보라고 해놓고 막상 그 레니가 강한 힘으로 머릿결을 만지자 당황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하게 돼요. 마구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런데 조지는 이 레니를 찾다가 이 일을 가장 먼저 발견을 했지만 자신이 그 레니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워서 다시금 그 사건을 못 본 척하고 다른 인물들이 먼저 발견한 뒤에 자신도 알게 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레니의 자신의 주먹뼈가 부러진 거에 대해서 레니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컬리와 칼슨의 총을 가지고 레니를 찾아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이렇게 레니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조지는 레니가 또 사고를 칠 것을 염려해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강가 뒤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교육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레니는 두려운 마음에 강가에 도망을 쳐 있는 상태였고 결국 사람들은 레니를 찾아서 강가로 몰려갔고 조지는 자신이 레니를 유인해내겠다고 하고 몰래 칼슨의 총을 훔쳐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친구이자 가족처럼 의지했던 레니의 뒤통수를 겨냥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읽는 사람마다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지는 레니를 가족 이상으로 의지하고 참 한편으로는 바보처럼 대하고 무시하지만 또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레니에게 항상 막대하는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농장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땅을 사고 작은 농장을 꾸리는 꿈에 대해서 투자금을 투자하겠다든지 도와주겠다든지 이렇게 다른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렵고 더 이상 짐스러운 레니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결국 친구에게 그 총을 겨누는 모습에서 참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지 서로를 경계하고 친구나 가족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를 그렇게 경계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십 년간 가족 이상으로 돌보고 제대로 연애나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레니만을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떠돌아다니는 조지도 오랜 시간 얼마나 힘든 것들이 쌓였을까. 정말 마지막 일터라고 어렵사리 잡은 곳에서조차 레니가 같은 실수, 그것도 농장 주인의 며느리를 죽게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혹은 레니도 앞으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할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친구의 삶을 마무리해줘야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조지의 마음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건 학생들의 생각과 해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선정한 이유가 인물에 대해 공부하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소설을 분석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과 인물, 중요 사건, 주제, 그리고 IB 과정에 이르러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 지리적 상황까지 함께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먼저 IB 영어 과정에 진학하기 전에 중등 과정에서는 주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인물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인물 간의 관계나
그 인물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장 역할을 하는 마부 슬림과 농장 주인의 아들 컬리, 죽은 컬리의 아내, 그 심부름꾼을 하면서 그 농장 사람들에게 약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캔디 노인, 흑인 마구간지기 크룩스, 노인의 개를 쏴 죽였던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칼슨, 이 인물들에 대해서 소설 안에서 그 인물들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와 또 그 인물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인물이 그렇게 그려지고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만의 생각을 함께 적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문학작품 속의 인물 분석인데요. 각 인물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용사를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작품 안에서 찾아서 적은 다음에 전체적인 나의 분석을 쓰는 것이 바로 IB 영어 에세이 형식에서 요구하는 인물 분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각 인물들이 자신들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젠틀하고 항상 온유하고 반장 역할을 했던 마부 슬림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 안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덮이는 것, 그리고 자신도 농장에서의 어떤 일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조지가 레니를 총으로 쏜 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지만 그 사건에 놀라기에 앞서 먼저 조지를 진정시키고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서 농장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황급하게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결말에서 각 인물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살아온 모습,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캔디 노이는 아무래도 레니와도 좀 친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비극적인 결말에서 섣불리 끼어들지 못하고 레니를 추모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그동안 복수심을 품고 있었던 컬리와 칼슨은 아니 저 조지는 대체 그 레니 짐 같은 그런 곰 같은 인간 하나 쏴 죽였다고 왜 그렇게 침울한 표정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너무나 냉정한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게 청소년 추천 소설이고 또 한국에서 국립어린이도서관 추천 도서인데 왜 이렇게 결말이 친구들의 훈훈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작가인 존 스타인백은 뭐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당시 미국의 어떤 서민층의 그 노동자 계층의 척박했던 삶의 모습, 대공황 이후에 일자리를 잃고 서민들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경계와 너무나도 각박해진 삶의 현실과 그런 인정, 메마른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지 않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 또 국제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Of Mice and Men, 생쥐와 인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소설 안에서 인물 분석에 대해서 훈련해보고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기 위한 쉬운 청소년 소설, 그리고 중등 과정에 접하면 좋은 영문학 소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